두 번째 중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다항식의 계산을 시작해볼게요. 식의 계산 파트는 이렇게 다항식의 계산과 다항식의 계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거 이제 누구든 알아야 되는 지수법칙입니다. 누구든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이 지수법칙 1번,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 교환법칙으로 좀 묶어서 표현해 볼게요. b의 6제곱. 이렇게 했을 때 밑이 같은 어떤 아이들의 곱에서 지수는 어떻게 했었죠? 더했습니다. 다시 한번, 밑이 같은 어떤 아이들의 곱에서 지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했다고요. 더하기 6. 계산하면은 a의 7곱제곱, b의 9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지수법칙 첫 번째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합법칙, 곱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법칙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께서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써서 3 더하기 6으로 다시 써줄게요. 2번입니다. 어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입니다. 이때 지수는 어떻게 썼냐면요. 곱했습니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의 거듭제곱. 이렇게 지수끼리 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얘들아, 이 안에는 a의 4제곱이야. a가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덩이씩 더 있다는 거잖아. 곱하기 2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제곱이니까. 아, 그렇다면은 이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 더 곱해졌구나. 그러면 4개짜리 한 덩어리, 4개짜리 한 덩어리. 다 풀면은 8개. 즉, 곱하면 돼. a의 8제곱 곱하기 a의 15제곱으로. 자, 밑이 같은 곱에서의 지수는 어쩐댔죠? 더한댔죠? 즉, a의 23제곱이다. 로 최종 답을 쓰면 됩니다. 자, 이 3번을 얘기할게요. 이 3번을 얘기하기 전에 중학교에서의 지수는 그 범위가 자연수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범위가 자연수라 보니까 우선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a의 m제곱 마이너스, 나누기죠.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렇게 세등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m이 n보다 커, 즉 앞에 있는 지수가 더 커, 또는 m이 n과 같아, 둘의 지수가 같아. 세 번째, m이 n보다 작아, 뒤에 있는 지수가 더 커.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m이 n보다 크면은 그냥 a의 n-n제곱은 지수끼리 빼, 나누기에서는 지수끼리 빼, 곱하기 땐 더했으니까 라고 써있고, 만약에 같으면 그냥 1이야 라고 써있을 거야. m이 n보다 작대, 그러면은 갑자기 얘를 역수로 바꿔서 뒤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빼서 계산하라고 써있을 겁니다. 이게 지수가 자연수라는 범위여서 그런데요. 사실 이제 지수라는 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정수 범위, 뭐 이제 정수가 넘어간 뭐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 이제 뭐 허수 범위, 뭐 되게 복수수 범위 엄청나게 많은 범위로 확장이 돼요. 뭐 엄청나게 많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선행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인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선행을 살짝 알려드린다면 여러분께서 훨씬 수를 이해하고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다 필요 없이 m이 크니 n이 크니 m과 n이 같니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에서 지수는 그냥 뺄 거야로 통일하겠습니다. 예시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얜 예시입니다. 만약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래. 그렇다면 얘는 그냥 2의 4-3이라서 2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3 지우자. 만약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래. 지수가 같지? 그럼 얘는 2의 0제곱이 돼서 1이 됩니다. 아마 중1 때 배웠을 겁니다. 모든 수의 0제곱 1이다.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 1이다. 만약에 0이 0제곱이어도 1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후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에요. 그럼 얘는요, 2의 3-4제곱이라 어떤 수가 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됐습니다. 선생님, 지수가 음수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알려드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음수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얘 역수로 바꿔라는 소리예요. 지수가 음수면 역수로 바꿔서 써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상하게 설명하자면 이 마이너스가 길어져라 여의봉 되면서 이렇게 분수로 바뀌는 겁니다. 중2이니까 이 개념을 다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데도 더 유리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도 몇 개 써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길어져라 여의봉 이렇게 하면서 바뀌고 여기 있는 애들은 역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나누기니까 빼는 거야. x의 15제곱 빼기 7제곱 빼기 2라고 쓰는 겁니다. 얘 계산하면 몇이죠? x의 마이너스 9니까 6제곱이 되겠죠.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계산,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그냥 위치 같은 지수끼리 위치 같은 아이들의 나누기는 지수의 차로 한 번에 계산하면 돼. 단 주의할 게 뭐다? 만약에 지수가 음수라면 이 아이의 명령어는 역수로 바꿔라 라는 것이니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됐죠? 4번입니다. 이 4번도 여러분께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사실 헷갈려 할 건 별로 없습니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에서 얘를 분배하듯이 곱해주는 것도 사실인데 이 개수까지 곱해줘야 되는 것. 개수까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앞에 있는 숫자라는 표현보다는 개수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니까 개수까지 세제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3의 세제곱 들어가고요. 그리고 x의 제곱의 세제곱이니 x의 6제곱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y의 4제곱의 세제곱이니 y의 12제곱으로 쓰면 됩니다. 즉 계산하면 27에 x의 6제곱 y의 12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지수 법칙이라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했고 특히 이 3번의 지수 법칙의 나누기는요. 중학교 개념보다는 조금 더 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단 왜 이렇게 돼요는 아마 저는 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교실 수업에서 알려드리긴 했었을 겁니다. 이 부분 알고 꼭 가셔야 돼요. 2번입니다. 오!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습니다. 얘에 대해서 A, B, C 값을 그냥 구하면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네요. 자, 자연수 A, B, C입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 B를 분배하는 것처럼 써볼게요. 근데 이 지수의 분배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분배하듯이 넣어보자는 거지. 그렇다면 얘부터 좀 써보자면 얘는 Y의 A, B제곱 분의 이 B의 거듭제곱, 바뀐 거듭제곱을 안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지수에도 거듭제곱 해주고 X 4제곱에도 거듭제곱 해줬더니 얘는 Y의 12제곱 분의 CX 8제곱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애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애들끼리만 비교해서 똑같은지 보면 되겠죠. 분모를 모르겠어요. A, B가 뭔지 모르겠어. 2, 3, 뭐 1, 2, 12, 뭐 2, 6 모르겠어. 하지만 얘를 볼게요. X의 지수는요. 지금 4B는 8과 같다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B는 2인 게 분명하네요. 됐나요? 아하, 그럼 B가 2라고요? 그렇다면 2의 제곱은 C니까 다시 2의 제곱은 C니까 C는 몇이라는 거죠? 4라는 거겠죠. 됐죠? 아하, B가 2라고요? 그렇다면 2A는 10이니까 다시 2A는 12니까 결국에 A는 6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아, A값, B값, C값 다 더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6 더하기 2 더하기 4라서 12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누구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 단항식에서 항이 여러 개인 곱셈 나눗셈 부분에선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다 실수해서 틀려요. 저도 맨날 틀려요. 앞으로 틀릴 거고 계속 틀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선 여러분의
되게 집요하고 정직한 정확한 풀이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연산이 틀린다는 것은 연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암산할 수 있는 부분 암산으로 빨리 쓰시고 자신이 없는 부분은요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한 번에 여러 개를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끊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4번을 여기다 다 쓸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1번 최대한 좀 작게 써볼게요. 보이지만 잘 분배할게요. 분배는 아니지만 편의상 분배라고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25에 A의 6제곱에 B의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6제곱 B입니다. 숫자끼리 곱하기 전에 최종 부호 먼저 쓰는 걸 저 추천드려요. 최종 부호 먼저 쓰고 숫자끼리 곱할 거 없어. 25에 A의 12제곱에 그리고 B의 9제곱으로 끝나겠네요. 곱이니까 합이죠. 자, 1번 이렇게 끝났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마찬가지 나누기야. 어쨌든 그 전에 좀 다 분배 좀 할게요. 그럼 27에 A의 6제곱에 B의 18제곱 나누기 9에 A의 11제곱 B의 8제곱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도 수업 시간에 알려줬지만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암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러면은 굳이 곱하기 역수로 하는 게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식이 더 더러워질 수 있으니 바로 계산합시다. 빨간색 안 써야겠다. 숫자끼리 우선 최종 부호는 플러스가 확실하고요. 27 나누기 9 누구도 할 수 있잖아. 3.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좀 쓸게요. 처음이니까 여러분 이 A의 6제곱 나누기 A의 11제곱이야. A의 6제곱 나누기 A의 11제곱이야. 그러면은 A의 6제곱 빼기 11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됩니다. 그치? 만약에 이렇게 안 풀면은 이 방법으로 해서 다르게 풀어도 되지만 똑같은 설명이에요. A의 6제곱 빼기 11제곱은 결국 A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됐으니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지수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 역수로 바꿔줘라 라고. 그래서 조금 유치하지만 다시 알려드린 게 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2i가 길어져라 여이봉 되면서 분수의 바가 된다고도 말해줬었습니다. 즉 A끼리 계산한 결과는 처음이니까 하나 다 써줄게요. A의 5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B의 18제곱과 B의 8제곱을 계산한 값을 여기다 써드리면요. B의 18제곱 빼기 그냥 8제곱이니까 B의 10제곱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B의 10제곱만 더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빨간색으로 모두가 돼야 됩니다. 계산한 결과값이 분모는 A의 5제곱이고 분자는 3B의 10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빨간색은 여러분께서 생각한 결과, 생각해서 이렇게 검은색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을 해드린 거예요. 익숙한 친구는 바로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3번입니다. 이 3번 쓸 수 있을까? 4번도 쓸 수 있을까요? 천천히 계속 해볼게요. 조금만 작게 쓸게 이해해주세요. 자, 우선 분배부터 좀 예쁘게 하겠습니다. 4의 x의 7제곱 y의 12제곱 곱하기 6의 x의 y의 4제곱 나누기 저는 곱하기 역수 안 할 거예요. 지금도 마이너스 8의 x의 세제곱 y의 15제곱이 됐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씩 끊어서 계산하는 걸 추천드린댔죠. 이 두 개부터 좀 계산할게요. 쉬워 보이니까. 계산하면은 숫자끼리 24 최종분 플러스네요. x의 8제곱 y의 16제곱이 됐습니다. 됐나요? 거기에 나누기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y의 15제곱 바로 해주는 것도 암산으로 되잖아. 두 개씩 끊어하니까 편하죠? 우선 최종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24 나누기 8이니까 3, 그 x의 5제곱 그리고 y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다 보면은. 자, 그리고 계속 해볼게요. 4번입니다. 이 4번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으로 다 쓸 겁니다. 하지만 방식은 비슷해요. 우선 다 쓸게요. 분배해주면 16의 x의 4제곱에 y의 4제곱. 자, 곱하기 여기서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쓰고 갈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y의 4제곱에 이 y 4제곱은 분자에 들어갑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 y 4제곱이랑 똑같아요. 아니 이거 읽어봐. 마이너스 3분의 8 y 4제곱 얘도 읽어봐. 마이너스 3분의 8 y 4제곱 똑같이 읽을 수 있잖아.
이거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쓰고 갔습니다. 자, 그럼 계속 써볼게요. 곱하기 역수로 바꿀 거예요, 얘는. 왜냐면 제가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에요, 저는. 마이너스 8y 4제곱분의 3 곱하기 역수로 바뀌었죠. 곱하기 x의 세제곱 y의 6제곱. 됐나요? 그 다음 똑같이 합니다. 두 개씩 끊어서 계산할 거예요. 이것도 계산할게요. 최종분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돼요. 8하고 16하고 8하고 나누는 거니까 2에 x는 건들 수 없어. y는 없어지네. 1로. 그런 다음 여러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이 3 까먹으면 안 돼요. 곱하기 3 곱하기 x 세제곱 y의 6제곱입니다. 다 된 것 같죠? 그렇다면은 숫자끼리 곱하기 전에 최종분은 마이너스가 맞고요. 2, 3은 6입니다. x의 몇 제곱? 7제곱, y의 6제곱으로 이렇게 모든 계산이 끝나게 됐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쓰면은 실수하지 않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보면요.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이거고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이거래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이거야.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빈칸부터 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가부터 구해 볼게요. 가는요 위에 있는 둘의 곱이니까 정리해 쓰자면 x의 6제곱에 y의 2제곱 곱하기 x의 8제곱 분의 y의 4제곱입니다. 계산하면 x의 제곱분의 y의 6제곱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러므로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a는요 x의 11제곱에 y의 3제곱 곱하기 x의 제곱분의 y의 6제곱일 테니까요. 계산하면은 x의 9제곱 그리고 y의 9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즉 a 값은요 x의 9제곱 y의 9제곱이다. 쉬운 문제네요. 5번입니다. 이 직사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답니다. 얘 넓이 S1, 얘 넓이 S2라고 할게요. 그때 1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쉽네요. 1번 3a 세제곱 b 곱하기 4ab의 세제곱이니까 숫자끼리 곱해서 12 그리고 a의 4제곱, b의 4제곱으로 끝났습니다. 2번입니다. 높이를요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럼 높이를 h라고 좀 설정할게요. 높이를 h라고. 그럼 이 S2의 넓이, 얘는 S1입니다. S2의 넓이는요 밑변인 6a 세제곱 b의 제곱에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3의 a 세제곱 b의 제곱이 바로 S2의 넓이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 둘의 넓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값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다는 거겠죠. H 안 썼다. 큰일 날 뻔. H 빼먹을 뻔했어요. 그러므로요. 다 됐네. 3a 세제곱 b 제곱 h 즉 삼각형의 넓이는 12a 4제곱 b 4제곱 저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므로 h란 n은요. 3a 세제곱 b 제곱 분의 12a 4제곱 b 4제곱이오니 얘는 4의 ab 제곱이다. 뭐가? 높이 h가 4ab 제곱이다. 문제가 원하는 대로 높이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죠. 즉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6, 7, 8번 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선 가나를 구하는 건데 가에서 이만큼을 곱했더니 나가 됐고 나에서 이만큼 나눴더니 얘가 됐대. 그럼 반대로 우리는 나눠서 이만큼이 나왔어 얘를. 그럼 반대로 나눈 수만큼을 곱한다면 나가 될 거예요. 그쵸? 역시 나에서 반대로 곱한 수만큼을 나눈다면 가가 될 거예요. 그게 됐나요? 가봅시다. 그럼 나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2분의 3x 세제곱 y에서 곱하기 9분의 4의 x제곱 y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숫자끼리 최종분 플러스의 숫자끼리 계산하면 3이니까 3분의 2의 x 5제곱 y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가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가는요. 이 3분의 2의 x 5제곱 y의 세제곱에 자 곱하기 역수로 할게요. 곱하기 마이너스 2x 4제곱 y 분의 1이라고 됐습니까? 예, 계산합시다.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분명해요. 그리고 계산하면 숫자끼리 3분의 1 x 하나 y는 2개 남네요. 즉 가는 마이너스 3분의 1 xy 제곱을 이렇게 편히 쓸 수 있게 됐습니다. 7번입니다. 저는 이제 앞반에서 이걸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별 곱하기 네모가 세모래. 그렇다면 네모는요 별분의 세모야. 원리도 알려줬지만 지금은 원리까지 알려주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별 나누기 네모가 세모라면 네모는 이거랑 반대로 쓰면 돼. 세모분의 별이야 라고. 이 원리로 이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해 줬었는데요. 차이는 이겁니다. 곱하기 네모냐 나누기 네모에 따라서 이 위치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곱하기 네모일 때는 우리가 방정식 하듯이 그냥 별분의 세모하면 되지만 나누기 때는 이 곱하기에 반대로 쓰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었죠. 자, 원래대로 푼다면요. 이거 둘을 곱한 결과값의 역수만큼을 양변에 곱해서 또 역수를 취해서 네모로 구하든 아니면 이 순서를 조금씩 바꿔서 풀면 되겠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혹시 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즉 네모는요 되게 쉽습니다. 마이너스 6a의 세제곱 b의 5제곱 곱하기 4ab의 제곱 나누기 2a 세제곱 b의 4제곱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마이너스가 분명하고요. 2하고 4하고 나누면은 2가 되니까 숫자는 12만 남습니다. A끼 계산할게요. 이거 2개 없어지고 A만 남네요. B끼 계산할게요. 2개 없어지고 얘는 없어지고 B 하나만 남아서 곱하니까 B의 세제곱. 완전 쉽죠? 자, 쉽게 푸는 방법은 우선 얘를 한번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저한테 찾아오시면 언제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번. 또 잘못 봤대요. 잘못해서 나눴더니 2i가 되었대요. 이때 바르게 계산한 풀이 과정과 정답을 쓰세요. 자, 봅시다. 풀이 과정을 쓰랬으니까 친절 써야겠죠. 원래는 다항식 4x제곱 y 세제곱에 곱해야 되는데 어떤 i를 실수로 나눴대요. 어떤 i를 나눴더니 결과값이 마이너스 2의 xy 제곱이 됐대요. 됐니? 이 정도는 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므로 네모라는 애는 바로 찾을 수 있을걸요? 여러분 4랑 뭐랑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마이너스 2 나누면 되죠. x제곱이랑 뭐랑 나누면 x가 나죠? x가 됐습니다. x를 나누면 되겠죠. y 세제곱에 뭐를 나눠야지 y 제곱이 될까요? y만 나누면 되겠죠. 네모는 다 됐네. 그러므로 바르게 계산한 풀이법은요. 4x제곱 y의 세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2xy만 해주면 되겠죠. 즉 정답은 마이너스 최종 부호 8의 x세제곱 y의 4제곱으로 모든 풀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죠? 이 부분 다시 말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드디어 발전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근데 9번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는요. 이런 문제를 갖고 조건을 변형하는 거는 고등학교, 중3, 중2에서 다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이 조건을 갖고 18의 4제곱을 A의 거듭제곱과 B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대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18의 4제곱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8은요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거기에 4제곱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은요 2의 제곱이 A고 3의 제곱이 B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얘를 어떻게든 저기 조건에 있는 2의 제곱 형태로 바꿔주고 얘는 어떻게든 2의 제곱, 3이군요. 어떻게든 3의 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서 생각해 봤더니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의 제곱과 똑같아요, 선생님. 맞죠? 3의 제곱은 어떻게 해서 얘를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3의 제곱의 4제곱은 3의 8제곱과 똑같아요. 결국에 얘는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2의 제곱은 우리는 A라고 표현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3의 제곱은 B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최종 답은 A의 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이니 우리는 A의 제곱, B의 4제곱이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엄청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렵진 않죠? 10번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문제니까 이거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수를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와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단 10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그리고 n은 자연수 꼴로 나타낼 때 a,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칸이 될까요? 여기 너무 많이 칸을 썼는데요. 1번부터 좀 내려 써볼게요. 우선 첫 번째 2의 4제곱을요 지금 몇 번 곱했나요? 3번 곱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밑이 같은 아이들에서 밑이 같은 곱에서 지수는 어쨌죠? 더했습니다. 즉 얘는 2의 12제곱입니다. 됐죠? 두 번째 여기서 많이 틀려요. 5의 7제곱을 지금 3번 곱한 게 아니라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지수끼리 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5의 7제곱 한 덩어리를 3번 더했으니까 얘는 5의 7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둘의 곱은요. 이 둘의 곱은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 지수법칙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수법칙에서 밑이 달라도 지수를 묶어 쓰거나 풀어 쓸 수 있었던 것도 배웠을 겁니다. 봐봐요. 근데 10의 거듭제곱을 만들려면 밑이 2랑 5인 게 필요해. 그리고 얘를 어떻게든 지수를 통일시켜서 묶을 거야. 지수가 같다면 밑이 달라도 지수가 같다면 묶어 쓰거나 풀어 쓰는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얘는 2의 12제곱, 얘는 5의 7제곱이야. 얘를 12제곱으로 만드는 것보다 2의 12제곱을 2의 7제곱으로 나누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즉, 이 아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얍. 2의 5제곱 곱하기 2의 7제곱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럼 2의 12제곱이죠. 수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3이에요. 아, 다 됐다. 그러면은 지수가 같아. 밑은 다르지만 지수가 같은 이 두 개를 한 세트로 만들 수 있겠구나. 즉 2의 5제곱 곱하기 3은 앞에 쓰고 곱하기 묶은 아이들 2 곱하기 5의 7제곱으로 쓸 수 있구나. 분배했을 때 똑같이 나오니까요. 다 됐다. 근데 2 곱하기 5는 몇이죠? 10입니다. 그러면은 32 곱하기 3은요? 96이고 곱하기 얘는 10의 7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 아이를요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a는 몇이요? 96이 될 수 있겠고 n은 몇이요? 7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다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기술 들어갔던 부분들은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자리 순위를 물어봤는데 너희 생각해봐요. 100은 세 자릿수예요. 0이 2개에 0 앞에 있는 숫자 하나에서 세 자릿수. 1, 2, 3, 0, 0, 0은 6자릿수예요. 0이 3개에 0 앞에 붙은 숫자 3개. 그치? 그럼 얘도 봐봐. 이 수를 다 쓸 필요 없어. 누가 막 96, 019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 수는 0이 7개고 앞에 수가 2개 있는 애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의 자릿수는 2 더하기 7인 몇 자리? 9자리 수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부분이 이해된다면 얘는 더 쉽습니다.
11번입니다. 이 원뿔 모양의 그릇의 높이를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뭐 h 이미 썼으니까 얘를 그냥 x라고 표현할게요. 지금부터 x. 그리고 이 물통에서 이 물통으로 물을 넣었을 때 가득 찬다는 것은 둘의 부피가 어떻다는 거예요. 둘의 부피가 같다는 겁니다. 물 나오면 무조건 부피 생각하세요. 이 아이의 부피 V1, 이 아이의 부피 V2라고 할게요. 그럼 V1은요. 원 기둥이니까 밑면의 넓이인 파이 r 제곱 곱하기 3h입니다. 즉 3파이 r 제곱 h가 V1의 부피입니다. 그럼 저 원뿔의 부피 V2는요. 밑면의 넓이인 4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높이에 뿌리니까 곱하기 3분의 1까지 한 결과값은 3분의 4 파이 r 제곱 x라는 것입니다. 아까와 비슷한데 약간 건너비였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이 둘의 부피가 같다라는 선제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도 같다라고 해야겠죠. 다 됐네. 그러므로요. 3분의 4 파이 r 제곱 x 그러니까 원뿔의 부피는 3파이 r 제곱 h 원기둥의 부피와 같다. 이 아이 둘은 똑같은 수니까 없어집니다. 자, x만 남기고 양변을요 4분의 3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만큼 곱해줄 겁니다. 그럼 x는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h니까 결국 답은 4분의 9 h로 쓸 수 있겠네요. 이 원뿔의 높이는 4분의 9h구나 로 이렇게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로써 중단원 마무리 다항식의 계산도 끝났습니다. 바로 다항식의 계산 넘어가겠습니다.